오늘 사이클로스테이셔널리티 인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커뮤니케이션스 2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통신 관련된 것을 또 계속을 할 텐데, 지난번에는 주로 하나의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고 하나의 인터피어런스가 있고 이런 것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여러 개의 디자이어드 시그널이 있을 때 문제를 다시 볼 거예요. 우리가 제너럴라이즈드 나이키스트 크라이테리언 이런 걸 잠깐 봤었죠. 그거랑 유사한데 좀 달라요. 이것은 인포메이션 티어리 2005년에 실렸던 거고요. 이것과 또 그 다음에 관련된 논문이 2개 더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우리 통신 문제는 제일 먼저 시그널 모델을 이렇게 그림으로 생각해 보고 시작을 하죠. 그래서 멀티플 억세스 채널이에요. 멀티플 억세스라고 하기도 하고, 옛날 용어는 멀티 억세스라고 돼 있어요. 자, 멀티플 억세스란 무엇이냐? 멀티플 게이 트랜스미터가 하나의 리시버에 억세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TX1, TX2, TXK 이렇게 있고, 예를 들면 여기 RX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프리퀀시 밴드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 밴드위스 W인, W헤르츠인 이 밴드를, 물론 무선 통신일 때 얘기죠. 전파를 이용하는 이 캐피탈 K개의 유저가 이제 쉐어하는 거예요. 쉐어하는 방법은 여러 개가 있죠. 쉐어하는 방법은 대표적인 게 어떤 거예요? 멀티플 억세스로 대표적인 게 프리퀀시 디비전으로 멀티플 억세스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때는 주로 어떻게 해요? 얘를 같은 간격으로 보통 많이 나누죠. 등간격으로 나눈 다음에 유저들을 그 프리퀀시 어떻게 보면 슬롯에 할당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서로 이제 피해 다닐 수 있죠. 수신기 입장에서는 어때요? 얘들이 서로 인터피어런스가 안 생기게 잘 쉐이핑을 해서 보낸다 그러면 각각의 유저가 하나의 싱글 트랜스미터, 싱글 리시버 채널이 되는 거죠. 채널을 통과해서 수신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런 프리퀀시 디비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타임 디비전이에요. 타임 디비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어떤 밴드 패스 시그널도 컴플렉스 베이스 밴드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여기다가 첫 번째 유저의 시그널을 보내요. 어떤 심볼을 실어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두 번째 유저를 보내고, 세 번째 유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K 번째까지 하고,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라운드 로빈으로 똑같은 슬롯을 할당한다면 그 다음에도. 그러니까 얘는 프리퀀시 슬롯이고, 얘는 타임 슬롯을 할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처음 이 통신을 배우는 사람들이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소위 말하는 이제 코드 디비전 멀티플 억세스가 있어요. 이 코드 디비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붙었는데, 본래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 멀티플 억세스부터 시작을 했어요. 물론 프리퀀시 해핑도 있을 수 있는데, 이 다이렉트 시퀀스 스프레드 스펙트럼을 멀티플 억세스에 사용한 것이 CDMA로 분리온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수신 시그널을 Y라고 하고, 여기서 송신 시그널을 각각 X1부터 XK 오브 T라고 하는데, 채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AWGN 채널이라고 놓읍시다. 그래서 매우 간단한 방법이 뭐냐면 이렇게 넣는 거예요. Y 오브 T는 자, K개의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캐피탈 K개의 유저가 각각 어때요? 지금 Continuous Time, Continuous Frequency 이런 모델이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일 간단한 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이제 몇 가지 가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이즈.
일단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실제로 보내는 시그널은 다른데 채널이 조금씩 달라서 찌그러져서 이제 펄스가 올 때 그 오버롤 리시브드 펄스를 뭐 SK of T라고 하면 여기에 수신 파워 이런 거 다 넣을 수 있죠. 맞습니까? 제일 간단한 건 이제 이런 모델이에요. 여기서 이제 굳이 파워까지 넣겠다 또는 뭐 심볼 에너지를 넣겠다 하면은 뭐 또 다르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볼까요? 여기다가 파워는 이퀄 파워로 할까요? 지금? 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스퀘어 루트 P를 하고요. 그 다음에 SK of T들은 다 얘의 놈이 T라고 해야죠. T. 예. 이게 파워가 1이 되려면 요게 파워가 되고, 우리 가정은 뭐냐면 DK 시퀀스들은 이것은 예를 들면 뭐 제로민 화이트 심볼 시퀀스고, 그 다음에 이 시퀀스들을 이렇게 묶어 놓은 거 있잖아요. 얘들은 예를 들면 서로 언코릴레이티드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그러면 이 시그널의 파워는 어떻게 계산이 되죠? 매 캐피탈 T마다 SK의 에너지 곱하기 P만큼씩 전송이 되죠. 그러니까 파워는, K번째 유저의 파워는 매 캐피탈 T마다 SK of T의 에너지 곱하기 파워가 되니까 이게 다 P로 같을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얘 없어지고 결국은 제가 써놓은 것처럼 이렇게 돼야죠.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이렇게 했었나요? 논문에서? 논문에서는 이렇게 안 했던 것 같은데 1로 했던 것 같은데 뭐 그건 중요하지 않고 일단 이렇게 합시다. 네. 좀 바꾸면 어때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주의할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 언뜻 보면 이거 뭐 그냥 QAM 같은 거 여러 개 더해놓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게 무슨 다이렉트 시퀀스랑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숏 코드 또는 숏 스프레딩 코드 CDMA가 있고 롱 코드 또는 롱 스프레딩 코드 CDMA가 있는데, 이게 여기서 지금 이 모델은 여기에 가까워요. 이렇게 가깝다는 거지 똑같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숏 코드 CDMA도 종류가 여러 가지고 사실 이 중간에 위치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중간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뭐 generalized 뭐 이런 말 좋아하죠. generalized 뭐 random sequence, 뭐 random spreading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롱코드도 아니고 숏코드도 아닌 뭐 그런 것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장점을 트레이드 오프 할 수 있게. 뭐 그 옛날 얘기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숏코드는 그냥 QAM 같이 보내는데, 예를 들면 SK of T가 딱 고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n이 0에서 캐피탈 n-1까지 이렇게. 뭐냐면 이게 보면 어떻게 돼요? 쭉 전개해서 보면 처음에 BK의 제로의 P of T 더하기 BK1의 PT-TC 그래서 쭉쭉쭉 더해서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PT가 물론 여기선 밴드 리미티드로 할 거지만 렉탱귤러라고 하면, 그 다음 1-1이라고 하면 뭐 이렇게 돼 있는 어떤 웨이브 폼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K번째 시그널. 그런데 이 BK가 K번째 시그널의 BK0부터 BKN-1까지가 뭐 1-1 이런 패턴이 딱 고정되어 있다고 해보세요. 여기서처럼. 여기서 이건 랜덤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피리어드가 캐피탈 N인 어떤 스프레딩 코드로 이게 한 심볼 날아가는 길이죠. 이게 뭐 여러분 DK0가 여기 날아가잖아요. 곱해져서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롱 코드일 땐 어때요?
DK1이 갈 때 어때요? 서로 다른 시퀀스가 막 보내질 수 있죠. 수도 랜덤 코드를 쓰면 그랬잖아요. 근데 숏 코드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그대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생긴 쉐입 자체를 SK of T라고 하면 걔가 여기서는 캐피탈 T가 뭐 NTC가 되도록 하면 어때요? 그냥 딱 쉬프트 돼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심볼 웨이브 폼이 그냥 복잡하게 생긴 놈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숏코드 CDMA를 이것은 일반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스트럭처를 주지는 않거든요. 이런 스트럭처를 줄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 정말 숏코드 CDMA고 우리는 얘를 좀 제너럴라이즈해서 일반적인 SK of T를 갖도록 하는 거예요. 참고로 이런 문제에서 예를 들면 양 박사님 랩이라면 이 스트럭처를 주고 끝까지 주고 얘들을 최적화하려고 할 거예요. 예를 들면 얘를 1-1로 해놓고 디자인한다. 이게 시퀀스 디자인이죠. 또는 QPSK 또는 뭐 다른 MPSK로.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통신 이론적인 정보 이론적인 바운드를 구하게 하기 위해서 릴렉스를 좀 하는 거예요. 이런 스트럭처를 안 주고 이런 스트럭처가 만족하는 공통적으로 만족하는 어떤 앱스트랙트한 컨디션 바로 이거죠. SK of T라는 것이 그냥 리피트 돼서 쓰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가정하고 이 SK of T는 뭐 어떤 쉐입이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도 되는 거예요. 꼭 똑같은 펄스를 이렇게 딜레이 하면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예요. 단 에너지는 이 조건을 만족하고 또 하나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게 W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W에서 플러스 2분의 W 사이에서 저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다 계산한 것이 또 T다. 그럼 이 밖에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밴드 리미티드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하면 스페셜 케이스로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예를 들어서 이게 캐피탈 K개로 쪼개요. 그런 웨이브 폼을 여기 할당해도 되죠, 각각. 맞습니까? 그러니까 S1 of T는 여기서 이렇게 생긴 놈이 예를 들어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그러면 얘가 싱크가 모듈레이트 된 어떤 놈이 되겠죠. 요 중심 주파수로 S of 2 of T는 요 녀석으로 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뭐냐면 이 모델은 사실은 이걸 제너럴라이즈 했더니 숏코드 CDMA 프로퍼티를 제너럴라이즈 했더니 어때요? FDMA도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예를 들면 TDMA도 되는지 볼까요? 어떻게 하냐면 이 전체를 플랫하게 갖는 싱크 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걔를 쓰면 어떻게 돼요? 걔를 쓰면 여기에 이렇게 나오고 뭐 이렇게 제로 크로싱 일어나겠죠. 근데 걔를 어때요? 쉬프트 하면 오소고날 하잖아요, 싱크들은. 맞아요? 그 어떻게 하냐면 이 와이드밴드 싱크를 하나 찾은 다음에 얘를 제로 ISI가 되는 걸로 딜레이 시킨 것을 S1T, S2T 이렇게 해서 S 캐피탈 K of T라고 하면은 맞습니까? 하필 만약 예를 들어서 이 캐피탈 T가 예를 들면 캐피탈 KT가 W분의 1인가요? 만약 이런 조건을 만족하거나 밴드위스가 더 크면 그러니까 얘가 더 큰 거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면 그때는 오소고날하게 만들 수 있잖아요. 쉬프트 하는 걸로. 그러니까 TDMA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델은 완벽하게 제너럴한 멀티플 액세스는 아니지만 FDMA도 좀 포함할 수 있고 TDMA도 포함할 수 있고 숏코드 CDMA와 유사한 또 어떤 것도 포함할 수 있는 거죠. 시그널 모델을 이제 이해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언뜻 생각하면 멀티플 QAM이 날아가는 수신되는 시그널 모델인데 그것이 FDMA, TDMA 그리고 스페셜한 숏코드 CDMA를 조금 제너럴라이즈한 그런 시그널들을 모두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시그널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를 했죠? 이해했어요? 네. 자, 이렇게 해놓고 보통 이제 오브저베이션 모델이 이렇게 나오고 나면 그 다음 뭘 해요, 우리가? 뭐 통신 문제니까 뭔가를 최적화하죠. 맞아요? 그럼 그 최적화할 게 뭔지를 정해야죠. 뭘 최적화해 볼까요, 여기서?
뭘 최적화해 볼까요? 이제 수신기를 어떤 크라이테리언 하에 수신한다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논문들이 갈라지는데 이 2005년 페이퍼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리니어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리시버를 쓰는 거예요. 수신기에서.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그러면 자 봅시다. 자, y of t가 수신이 됐어요. 노이즈도 있고. 자, 리니어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 리시버라는 것은 어떻게 돼요? 리니어 필터 통과해서 이렇게 샘플하는 걸로 되죠. M인가요? M.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이걸 ZK of T라고 하고 이걸 Z of M 프라임이라고 하고 얘는 리니어 필터니까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K번째 유저를 위한. 마이너스 T 칸주기수라는 이유는 뭐예요?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바꿀 때 그냥 이너 프로덕트처럼 그냥 곡처럼 이너 프로덕트처럼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LMMS의 리시버는 어떤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 개 써가지고 그러면 W sub 1 of minus T 칸주기부터 W sub capital K of minus T 칸주기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나오는 출력과 K죠. 얘의 이렇게 정의되는 이게 total mean squared error라고 하면 자 보세요. mean squared error죠. 맞습니까? 네. 얘를 가지고 우리가 DKM'의 estimate로 쓰려고 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것을 미니마이즈하는 total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하는 W1부터 W capital K of T까지를 찾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뭐랑 똑같아요? 각각의 mean squared error를 미니마이즈 하는 것을 어때요? 모든 K에 대해서 푸는 것과 동일해요. 왜냐하면 이 각각의 리시버는 어때요? 다른 리시버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네, 이거는 벡터에서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토탈 민 스퀘어드 에러로 했어요. 왜 하필이면 토탈이냐? 물론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왜 토탈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해요? 그래서 민 스퀘어드 에러가 같지 않을 때는 결국은 썸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빵을 나눠 먹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각자 먹은 걸 다 더했더니 빵이 7개예요. 자, 정우씨 해피하죠? 네, 제가 2개 먹고 정우씨는 안 먹고 다 하나씩 먹었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반드시 해피한 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런데 사실은 이 문제는 답을 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크라이테리언을 쓴 면도 있어요. 참고로 이 문제는 놀랍게도 그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라는 그 시퀀스 디자인 하는 과목 들으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들었어요? 시퀀스 과목. 아무도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네.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 나왔었죠? 기억이 안 나요, 그렇죠? 나오거든요. 유명한 시퀀스예요. set of vectors죠, 사실은. set of vectors인데 걔가 뭐냐면 서로 크로스 코릴레이션을 계산을 해서 크로스 코릴레이션에 매그니튜드 스퀘어의 썸이 미니마이즈 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서로 다 오소고날 하면 어때요? 제로죠. 이너 프로덕트에서 매그니튜드 스퀘어인데 이너 프로덕트 다 제로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그 벡터의 길이는 캐피탈 N인데 유저 코드 수가 캐피탈 K가 N보다 크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3디멘셔널 스페이스 상에 5개의 벡터를 서로 뮤추얼리 오소고널하게 만들 수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는 그런 경우의 솔루션이에요.
작으면 어때요? 디멘션보다 숫자가 작으면 그냥 오소고날 라이스 하면은 언제나 스퀘어드 코릴레이션의 썸은 제로를 만들 수 있죠. 근데 아닐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렇게 저렇게 변환하고 나면 continuous time 프로블럼에서 요거랑 사실상 동일한 문제가 돼요. 이것을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로 했는데 그냥 total squared correlation을 minimize 하는 문제로 또 바꿀 수도 있어요. 이것도. 그냥 바로 요 sk들을 가지고 sk of t와 sk prime of t conjugate 해서 적분하면 어때요? 내적이죠. k magnitude square 한 다음에 sum over k and k prime k와 k prime 다를 때 한 다음에 그것을 minimize 하는 걸로 해놔도 결국은 이 문제 같아요. 그래서 해답은 뭐냐 이 문제.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의 알겠어요? 유클리디안 벡터 스페이스 상에서의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의 뭐예요? continuous time, continuous frequency 버전이 나와요. 이 문제에서. 그런데 언뜻 보면 도저히 그런 거 안 나올 것 같잖아요. 어떻게 만들어낼 것 같아요? 플래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널 SK of T들을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그냥 바꾸는 게 아니라 어때요? 우리가 밴드가 이만큼 있잖아요. 지금 이만큼. 그래서 가정이 뭐냐면 이 1 over T가 굉장히 이것보다 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보면 excess 밴드위스가 큰 거예요. 이 SK of T들은 사실 자기가 원하는 밴드 1 over T는 이만큼이라도 와이드밴드 시그널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쪼개요. 그러면 이제 벡터 밸류드 시그널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프리퀀시 도메인 상으로 이 옵티멀리티 크라이테리언을 컨버전을 해요. 그래 놓고는 최적화 문제를 또 그러면 최적화 문제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거를 각각의 프리퀀시 상에서 어떻게 되는지로 바꾸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벡터라이즈드 프리 트랜스폼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F는 일단 무시하고 보면 그 문제가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가 솔루션으로 나오는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의 시그널 디자인, 사실은 벡터 디자인이죠. 또는 시퀀스 디자인, 벡터 디자인인데 그 문제로 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 논문은 그래서 이 continuous time, continuous frequency로 다 되어 있는 시그널 모델에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와 등가인 어떤 면에서 등가인 그런 시그널들을 찾아준다고 해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어요. continuous time 등가 이퀴벌런트가 등가인데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퀴벌런츠 사실은 2로 해야 되는데 그냥 2로 하는 거. 그래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는 아마 띄었었나요?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는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바운드를 이퀄로 만족하는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시퀀시즈와 등가인 어떤 것을 찾았다는 거예요.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그래서 제목이 이 논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참고로 여기 조금 더 설명을 합시다. 우리가 mean squared error 자꾸 미니마이즈 하다 보면 뭐 에스티메이션도 아니고 사실 디텍션이잖아요. 우리는 통신이니까. 이 D라는 심볼이 보통은 어때요? Finite Constellation 상에서 나오는 뭐 QPSK 심볼이라든가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mean squared error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풀고 나서 그러면 요 각각의 minimized 된 mean squared error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걔를 리니어인데 리니어는 그냥 떼고 이렇게 부릅시다. 그러니까 minimized 된 또는 minimum mean squared error K 번째 요소에. 그럼 이것과 우리가 보통 심볼 디텍션 할 때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셔 또는 시그널 투 인터피어런스 플러스 노이즈 레이셔를 많이 생각하죠. 그래서 SINR이 나올 텐데 SINR은 말 그대로 시그널 투 인터피어런스 플러스 노이즈 레이셔고 이것을 이제 맥시마이즈 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리시버에서 요 크라이테리언을 그래서 맥시마이즈 된 SINR을 저렇게 표기를 하면 이것 두 개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 관련은
그 벡터 오브저베이션 모델에서 여러분이 봐도 되는데 이게 이렇게 돼요. 참고로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제로민 화이트인데 유닛 베리언스로 합시다. 아까 이거 빼먹었죠. 그렇죠? 이게 있어야지 우리가 어때요? 파워 스펙트럼 할 때 1 over 트랜스미션 레이트에 얘의 파워 스펙트럼이 곱해지는데 이래야지 1이 곱해질 거 아니에요. 네. 1로 합시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하는 걸 보면 이래요. 자, 우리가 유닛 베리언스 제로민 어떤 심볼을 에스티메이션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제일 못하면 그때 값이 얼마예요? 그때 값이 1이죠. 여러분이 제일 못하면. 이쪽 축을 뭘로 놓을까요? 이쪽 축을 미니멈 민 스퀘어드 에러라고 하고 이쪽 축을 뭐 SNR이라고 할까요? SNR. SNR은 좀 이상한데 뭐 파워? 트랜스미션 파워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거 로그 스케일이라고 해봐요. 트랜스미션 파워가 0이면 어때요? 여기서는 트랜스미터에서는 막 심볼이 날아가는데 심볼이 막 정해지는데 여기서 하나도 안 오죠. 그럼 얘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계산하는 건데 제일 안전한 게 뭐죠? 에스티메이션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만들면 돼요? 에스티메이션을 할 때 디텍션이 아니라 에라 모르겠다 제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럼 제로 빼기 1 또는 마이너스 1이죠. 그렇잖아요. 평균이니까. 그래서 1이에요. 민 스퀘어드 에러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주로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자, 그래서 파워가 커지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한번 봐요. 지금. 자, 민 스퀘어드 에러가 1일 때 여기 넣어봐요. 이게 MMS라고 해봐요. 그럼 1 빼기 1이라서 SINR이 0이죠. 마이너스 무한대 dB라는 뜻이죠. 말 되죠? 아까 안 보낼 때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 그림만 잘 기억하고 있으면 요 식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가 1일 때 SINR이 제로가 되는 거고 민 스퀘어드 에러가 작아질 때 SINR이 커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게 얘를 뒤집은 다음에 얘가 0일 때 이게 1이고 MMS가 MMS가 1일 때 SINR이 0이 되려면 식이 이거밖에 없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거 이쪽으로 보내고 뒤집으면 위에 게 나오죠. 또는 SINR이 0이면 SNR도 0이겠죠. 네, 그렇잖아요? 그때는 민 스퀘어드 에러가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잘 기억해야 되는데 주의할 게 있어요. 주의할 게. 이게 그냥 SINR과 민 스퀘어드 에러 관계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렇게나 썼을 때 나오는 민 스퀘어드 에러와 그때의 SINR 값은 이런 관계가 없어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을 했을 때 민 스퀘어드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면 SINR도 맥시마이즈 되거든요. 그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얘를 미니마이즈 하면 얘가 맥시마이즈 돼요. 그래서 같은 W를 가져요. 얘랑은. 그때 이렇게 관계식이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을 해놔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민 스퀘어드 에러와 시그널 투 인터피런스 플러스 노이즈 레이쇼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처음에 들으면. 그래서 컨티뉴어스 타임에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벡터 오브저베이션에서 할게요. 자, 그래서 수신 시그널이 있는데 디자이어드 심볼을 그냥 D라고 합시다. 그 다음에 디자이어드 시그널 컴포넌트를 그냥 S라고 해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몽땅 다 여기다 넣어서 N 이렇게 적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어느 게 랜덤하고 뭐 어느 게 아니고 이런 걸 봐야 되니까 D는 심볼이니까 얘를 랜덤 베리어블로 적을까요? 얘가 이제 에스티메이티드 될 거예요. 오브저베이션으로부터. 참고로 얘를 랜덤으로 잡는 이유는 뭐예요? 민 스퀘어드 에러 이렇게 말하는 건 본래는 알겠어요? 민 스퀘어드 에러를 가지고 뭐 어쩌고 한다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에스티메이션 하려는 그
파라메타도 랜덤하다고 보는 거예요. 보통 그렇지 않을 때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써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는 얘가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그 다음에 데이터 심볼이니까 제로민이고, 그 다음에 얘를 뭐 프로퍼로 놓을까요? 그 다음에 유닛 베리언스라고 합시다. 자, 됐나요? 아까 거랑 비슷하죠? 컨티뉴어스 타임일 때랑 이렇게 가정했고, 그 다음에 S는 뭐 여기서는 어떻게 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given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deterministic. 우리는 지금 수신기만 디자인하는 문제를 먼저 생각할 거예요. 수신기만. 자, 그 다음에 N은 additive noise고, 즉 D랑 상관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얘도 제로민이고, 뭐 프라퍼고, 그 다음에 얘는 뭐 이렇게 잡을까요? 어떤 코릴레이션 또는 뭐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를 갖는다고 합시다. 이거는 인터페런스를 다 넣었으니까 여기에, 그렇죠? 이미 다 넣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는 굳이 SI나 뭐 이렇게 얘기 안 해도 되긴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먼저 mean squared error를 보세요. 자, mean squared error 어떻게 돼요? mean 그다음에 squared error죠. error는 뭐와 뭐의 차이예요? 참값과 estimate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estimate을 만들어내는 linear MMSE receiver를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W 허미션을 Y에 곱해서 얻는 거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것을 minimize 하는 우리가 W를 찾으려고 해요. 그럼 이렇게 되는 W를 MMSE receiver 뭐 이렇게 말해도 되겠고, 그래서 W 허미션 Y를 계산하는 것을 MMSE receiver라고 하면 되겠고, 그때 나온 것을 estimate이라고 하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MMS이고, 그 다음에 SINR은 어떻게 되었어요? 정의를 레이쇼니까 뭐 분의 뭐 해야죠. 자, 시그널, 이게 시그널 2잖아요. 시그널 2. 시그널은 얼마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리시버가 있어야죠. 편의상 똑같은 W라고 쓸까요? 일단 편의상 좋아요. 그럼 W를 하면 어떻게 돼요? W 허미션 Y 이렇게 하면 D W 허미션 S 더하기 W 허미션 N 이렇게 되죠. 자, 이게 estimate인데, 자, 시그널이 어느 거예요? 시그널이 이거죠. 얘가 interference 플러스 노이즈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수신기 아웃풋에서 이게 signal to noise 플러스 signal to interference 플러스 노이즈, 본래는 파워 레이셔죠. 파워든 에너지든. 자, 그러면 시그널의 파워 또는 시그널의 에너지 얼마예요? 얼마예요? 여기서 시그널 파워, 시그널 에너지. 얘잖아요, 그렇죠? 컴플렉스 넘버일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맞습니까? 얘 스퀘어. 그 다음에 인터피런스 플러스 노이즈, 얘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잠깐만. 요게 랜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요? 얘가 그때그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디터미니스틱한데 얘는 랜덤이죠. 그러면 시그널 에너지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좀 생기는데, 만약에 D가 아예 처음부터 뭐 컨스탄트 모듈러스였다고 해보세요. 예를 들면 뭐 MPSK, QPSK, BPSK 이런, BPSK는 안 되죠. 프라프라고 했으니까. 뭐 MPSK 같은 거면 이때는 얘가 플럭추에이트 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얘가 예를 들면 1이라 하더라도 기대값이 이 베리언스가 얘가 플럭추에이트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16 쿼암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16 쿼암이면서 equally likely한데 스케일을 잘해서 1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는 시그널 파워가 이거 맞나요? 그러면 에버리지를 넣을까요? 에버리지? 맞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 어때요? 얘는 디터미니스틱이니까 뽑혀 나오고 D의 베리언스만 나오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게 에버리지 시그널 파워죠. 맞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인터피런스 플러스 노이즈 파워가 들어가야죠. 분모에. 어떻게 해요? 이거는. 인터피런스 플러스 노이즈. 여기서 쓰는 법이 그냥 이걸 써도 되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이러면 스칼라니까 이렇게 써도 되죠. 또는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또는 민으로 안 하고 베리언스로 할 수 있나요?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는 얘가 변하잖아요. 계속. 그렇죠? 맞아요? 그럼 우리 원하지 않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여기다가 D를 주면 어때요? D가 기분이면 빠져버리죠. 여기서. 맞아요? 그래서 베리언스로 쓸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썼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은 거죠, 우리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위에 거는 어떻게 되죠, 이거는? 자, 이거 제곱. 맞아요? 자, RYY인데, RYY는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였어요? 여기서 보면. RYY는 D는 베리언스 구하면 1이고, 그쵸? 여기에. 이렇게 되나요? 첫 번째 텀이. 그 다음에 얘랑 크로스 텀인데, 그러면 이 Y 중에서 D인 것만 남죠.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 베리언스 구하면 1이고, 그래서 W 허미션 S인가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인데 얘는 1이죠. 맞나요? 네. SS 어미션 플러스. 아, SS 어미션. 네. 네, 맞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죠? 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 않아요? 일단 여기서 근데 우리가 W 허미션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워팅거 캘큘러스가 말하는 것은 이거 셋 제로가 뜻하는 것은 그냥 이거 2배에 S. 물론 이게 대입하면 이렇게 되는데 뭐 옵티말일 때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엄밀히 얘기하면 W 옵트를 넣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잘 아는 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이거 맥시마이즈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네? 아니죠. 주의를 해야죠. W 찾을 때 이게 W 하면 W면 그렇게 하면 되죠. 그냥 하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아이겐 밸류 찾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하죠? 제너럴라이즈드 아이젠 밸류.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저걸 어떻게 풀죠? 물론 이걸 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저거를 지금 Generalized Eigenvalue 얘기를 했는데, 물론 이렇게 보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묶으면 얘도 스퀘어 매트리스고 얘도 스퀘어 매트리스죠. 그러니까 얘를 맥시마이즈 하는 거니까 Generalized Eigenvalue 프로블럼이 되죠. 네. 그런데 얘는 랭크 1이기 때문에 뭔가 스페셜한 솔루션이 금방 존재하거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보통 주목하는 게 뭐냐면 이 솔루션은 지금 유니크하게 나오죠. 존재한다면. 맞아요? 유니크하잖아요. 자, 이게 유니크합니까? 이 솔루션이? 어떤 솔루션이 maximize, SIN을 maximize한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게 maximizes 이렇게 되면 얘의 any non-zero multiple도 SIN을 maximize 해요. 왜 그렇죠? non-zero complex 대입을 해봐요. 대입을 하면 자 여기 W 넣을 때 K가 이제 나오고 K 컨주깃 나오고 여기서 SK 나오고 그럼 분모에 K 매그니튜드 스퀘어 나오고 얘 또 나오면서 똑같아지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솔루션이 몇 개 있어요. 유니크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얘는 유니크하지 않아요. 일단 유니크하지 않으면 어떤 게 가능하냐면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안에 이게 모든 가능한 W의 집합 안에 여기에 이제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죠. 맞아요? 여러 개의 솔루션이 있는데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얘를 파티셔닝을 하는 거예요. 쪼개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는데 뭘로 쪼개냐면은 요 하나가 예를 들면 이게 어떤 이게 i번째 그러면 어떤 ci가 되게 하는 거. 여기는 cj고 ck고 해서 뭐 다 다른 거예요. 값이. 물론 무한계 가능하죠. 알겠어요? 또는 뭐 간단하게 되면 얘가 상수가 되게 하면 얘가 0부터 무한대까지로 다 짜고 할 수 있죠. 얘를. 맞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에요? 네,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어떤 솔루션 하나를 찾으면 걔를 스케일해도 솔루션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떤 걸 찾냐면 예를 들면 이게 1이 되는 놈을 찾는 거예요. 그런 W를 찾은 다음에 어때요?
나머지 솔루션들은 얘의 스케일드 버전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꾸냐면 이퀴벌런트라는 말이 좀 문제가 있는데 왜냐면 이거는 유니크하지 않은 여러 개의 솔루션을 내는 문제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얘를 1로 만드는 녀석 중에 찾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그냥 equal 1이라고 할까요? 내가 인트 들어가지 맙시다. 네. 그냥 하는 게 간단할 거예요. 문제 만드는데 이렇게 하면 유니크하게 나오겠죠. 아마도. 그것을 스케일하면 얘의 모든 솔루션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죠? 그렇죠. 라그랑지 멀티플라이어 디어렘이 쓰는 거죠. 이퀄리티가 있으니까.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하나 잡아요. L은 이거 그 다음에 뭐 더하기든 빼기든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이렇게 미분해도 0이고 이렇게 미분해도 옵티말을 넣으면 옵티말 람다와 W를 넣으면 둘 다 0이 되죠. 그래서 이게 0이 된다는 옵트인 W 옵트와 람다 옵트를 넣으면 0이고 얘도 W 옵트와 람다 옵트를 넣으면 0이라는 것으로부터 어떻게 나옵니까? 일단 여기서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2배에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빼기로 할까요? 네. 이렇게 되죠. 물론 여기 옵트 이렇게 써야죠. 여기서는 뒤에 요거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었어요? 예전에. 여기서 먼저, 여기, 잠깐만요. 2배. 편의상 그냥 2배로 할까요? 2? 그냥 해도 되고. 그냥 합시다. 괜히. 자, 그러면 얘를 넘기고, 인버스 하면, W 옵트는 2분의 1의 람다 옵트의 RNN의 인버스의 S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집어넣으면 2분의 1의 어떻게 돼요? 람다 옵트의 칸주깃인가요? 포메션에 있으니까 칸주깃의 S 포메션의 RNN의 인버스의 S는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얘도 구해지죠. 그래서 다시 대입해서 넣으면 이제 얘가 리얼이잖아요. 그렇죠? 리얼 넌 네거티브니까 파지티브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입하면 그러니까 람다 옵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얘를 대입하면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잘 보면 얘는 뭐예요? 어떤 상수죠. 맞아요? 그래서 RNN의 인버스 S 나누기 어떤 상수꼴로 나와요. 그런데 이 상수 중요해요? 안 해요? 중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WMSINR은 RNN 인버스의 S에 비례하는 거죠. 아무 값이나 다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과 얘는 무슨 관계냐는 거예요. 네. 언뜻 보면 두 개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 보이죠? 언뜻 보면. 그런데 요거는 뭐예요? 어떤 거 더하기 랭크 1 있잖아요? 그러면 매트리스 인버전 렘마를 적용할 수 있죠. 맞습니까?
특별히 저렇게 랭크 1일 때는 이제 셔먼 모리슨 포뮬라라고 하죠. 저 뒤집는 거를. 예.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얘를 변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보통 뭐냐면 얘 인버스를 안다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얘 인버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잘 모를 때는 이렇게 보면 돼요. 이거를 C라고 하고요. 얘를 AB라고 해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이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죠. 네,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걸 빼봅시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나요? 뭐 이런 거 나오나요? 맞아요? 네.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빠졌어요? 네, 그래서 더하기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더하기 이거 빼기였던 것 같은데 분자 이게 플러스고 근데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고 그렇죠? 오케이 이제 마이너스 나왔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셨죠? 어떻게 되셨어요? 이게 스칼라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스칼라가. 얘는 매트리스가 되고. 어떻게 됐었죠? 분모의 1 플러스 예. S 커미션 R 서브 N의 인버스 S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했던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가요? 그래서 여기에 네네 저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그쵸? 네. 그 다음에 이게 RNN의 인버스의 S, 그 다음에 S 서메이션 RNN의 인버스 이렇게 되죠? 네,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뭐 복잡하네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요거를 잘 봐요. RNN 인버스 S죠. 첫 번째 텀과 얘는. 두 번째 텀은 어떻게 되죠? 요렇게 묶으면 맞나요? 잠깐만요. 스칼라 아니죠. 네. 이렇게 묶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니까 1 빼기 요거고 두 번째 텀은 요렇게 묶으면 요게 스칼라죠. 그래서 얘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니까 얘가 상수 아니에요, 상수. 맞아요? 그러니까 컨스탄트 곱하기 R 인버스 N이니까 LMMSE 솔루션은 리니어 MSINR 솔루션 중에 하나죠.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이게 그 데리베이션이에요. 그 유명한. 자, 다시 얘기해요. 우리가 리니어 MMSE 솔루션과 리니어 필터에서의 맥시멈 SINR을 주는 필터가 결국 어떻다고요? LMMSE 솔루션은 하나의 MSINR 솔루션이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거꾸로는 성립하지 않아요.
말했지만 MSINR 솔루션은 any MSINR 솔루션을 스케일링 해도 MSINR 솔루션이니까. 알겠어요? 자, 이렇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겠어요? 대입을 해서 mean squared error와 그러니까 MMSE와 그렇잖아요. 여기다 대입을 하면 이 솔루션을 MMSE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MMSE 값이 나올 거고 여기다 대입하면 MSINR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 아까 어떻다고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해보면. 그리고 그 값은 복잡해요. 모양은. 네. 그거는 차차 하도록 합시다. 다만 이제 MMS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돼요. 다른 색깔로 쓸까요? 너무 헷갈리는데. 그래서 이걸 미니마이즈 하잖아요. 얘를. 그래서 미니멈 값은 이게 맞나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나 볼까요? 자, 요거를 이 W 자리에 넣어봐요. 그러면 얘 하나 캔슬되고 얘 인버스 하나 나오죠. 맞습니까? 그렇잖아요. 여기 넣어봐요. 얘가 이렇게 뒤집어서 들어서 그래서 S 허미션 얘 인버스 S가 여기서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빼면 마이너스 1개가 남고 1이니까 되죠. 그래서 이 1이 이 1이고 여기서 하나 나오고 여기서 두 개가 나와서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MMSE. 그 다음에 MSINR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요거 아무거나 넣어보면 되나요? 그래서 넣으면 대입 한번 해봅시다. W 자리에 RNN 인버스 S죠. 그러면 이거는 S 허미션 분모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 제곱이고 분모는 S 허미션 RNN 인버스 S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분자 분모에서 하나가 캔슬되죠. 자, 이렇게 되는데 얘랑 쟤랑 어떤 게 성립하나요? 아까 근데 요거를 해봤었죠. 이렇게 셔먼 모리슨 포뮬러로.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여기 있었죠. 여기. 그렇죠? 그거를 써보면 똑같이 써보면 이 부분이 여기에 해당하나요? 맞아요? 네, 그러면 1-S 서미션에 얘죠. 맞나요? 네, 이렇게 되는데 정리하면 얘를 정리하면 실제로 이렇게 되고 1 이렇게 되나요? 네. 그래서 1 플러스 S 서미션 R는 인버스 S에 이렇게 되고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1 MSINR 플러스 1이네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거랑 동일하게 나왔죠?
여기서 얘를 넘기고 뒤집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까? 맞아요? 아주 복잡하지만 한 번은 해봐야 돼. 자기 손으로. 여러분이 안 할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정우씨 기말고사에서 한번 해보게 만들자고요. 훨씬 복잡한 문제로.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할 게 뭐라고요? 결론이 중요해요. 데리베이션 물론 한 번은 해봐야 돼요. 데리베이션 하면서 느껴야 될 게 뭐예요? 아, 이게 매트리스 인버전 엠마가 참 중요하구나. 그렇죠? 기억 안 나면 어떻게든 기억을 되살리는 방법이 있구나. 심플리파이 해서. 그렇죠? 다 모양은 대충 알고 있잖아요. 보호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컨스탄트로, 아니 스칼라로 다 넣어서 억지로 맞춰보다 보면 나와요. 다. 예. 알겠어요? 예. 책 안 쳐다보고 했잖아요. 예. 물론 여기 컨닝을 좀 하긴 했지만 결론은.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어쨌든 이 문제는 MMSE 문제이기도 하지만 MSINR 문제이기도 하다. 각각의 유저에 대해서.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각각의 유저가 MMSE 솔루션을 갖는 거예요. 리시버에서. 또는 MSINR 솔루션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냥 리시버만 찾고 말 거면 지금 이거 할 의미 별로 없죠. 네. 왜냐하면 지난번에 했잖아요. 이 문제 자세히 보세요. 자, desired 시그널 있어요. 예를 들어서 SK들이 다 주어져 있으면 심지어 어떤 문제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2004년 TIT 논문에서 트랜스미터 펄스 웨이폼과 리시브 웨이폼을 최적화하는 데 인터피어런스가 애더티브 사이클로스테이션 노이즈일 때 어떻게 했었어요? 먼저 리시버에서 LMMSE 솔루션 찾고 대입해서 얘도 구했죠.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리시버만 찾는 거면 딱 그 문제 아니에요? 각각의 유저에 대해서 그냥 MMSE 솔루션 찾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찾으면 끝나는데 이 문제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W들을 찾았어요. W1 of T, WK of T를 찾았어요. 그래서 대입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민스퀘어 데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 더해요. 그러면 토탈 민스퀘어 데라가 나오죠. 그런 상태에서 그 토탈 민스퀘어 데라를 미니마이즈 하는 또 트랜스밋 펄스들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무엇의 확장 버전이에요? 2004년 논문의 멀티 유저 버전이라고요. 그래서 보면 다 연결이 돼 있어요. 다. 사실은 처음부터 연결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를 풀고 나니까 보니까 저쪽에서 시퀀스 하는 사람들이 벡터 매트리스로 해서 뭘 풀어놨어요. 저거? 저렇게만 볼 게 아니고 컨티뉴어스 타임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보니까 이건 그럼 내가 지난번에 풀었던 문제의 확장이구나. 그러면 또 이제 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때요? 멀티 유저일 때 멀티플 트랜스밋 웨이폼과 멀티플 리시브 웨이폼을 찾아서 민 스퀘어드 에러들의 썸이 미니마이즈 되도록 하는 문제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유도 과정이 그냥 그래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되기 쉬운데 여러분이 통신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한 번은 해봐야 돼. 아까 보면 왜 베리언스로 나타낼 때 그 심볼에 대해서 컨디션 주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냥 심볼을 빼는 거예요. 심볼 있는 텀을, 디자이드 텀을. 근데 그냥 간단하게 쓰려고 그렇게 써놨더니 예전에 리뷰어 중에 하나가 그럼 왜 컨디셔널 베리언스를 구하자는 거예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정훈씨? 네. 그 부분 시험에 냅시다. 왜 그런지. 그래서 보면 좀 이상하게 써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배웠던 이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시그널 프로세싱에서 사용하는 툴을 써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봅시다. 자, 지금 수식으로 그냥 쓸까요?
마이너스 MT예요. 참고로 얘는 뭐 AWGN인데 우리는 다 밴드 리미티드로 할 거예요. 밴드 리미티드. 그러니까 시그널은 다 밴드 리미티드 시그널이에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벡터라이즈 하면. 벡터라이즈 하면 얘는 그대로죠. 얘도 그대로고. 중요한 게 뭐냐면 프레시 벡터라이저 스칼라라이저는 리니어 오퍼레이터이기 때문에 뭐 컨주게이션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얘도 그대로고. 근데 지금 정원 씨가 고민하고 있듯이 어때요? 아, 이 P-프레시 벡터라이저는 복잡해요. 뭐 이상한 게 자꾸 생겨요. 자, 이렇게 쓸 수 있죠. 간단하게. 맞아요? 네. 자, 이렇게 벡터 버전을 쓸 수 있고, 그러면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이제 리시버를 구해서 리시버를 구하죠. 오케이, 벡터라이즈드 버전도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대입을 해가지고 이거 구하는 법은 간단해요. 예,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 얘는? 얘의 푸리에 벡터라이즈드 푸리에 트랜스폼인 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요 뒤에 보이죠? 착한 사람 눈에는 아까 보여요. 어떻게 구했죠? 아까 어떻게 생겼었어요, 얘는? 아, 잠깐만요. sum. desired가 있었죠, 이 안에. 그렇죠? 이 안에 desired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interference가 다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여기 어떻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런 모듈레이션은 랭크 1 모듈레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1 오브 t가 나왔나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아마 기억에 여기도 1 오브 t가 나오고 여기도 1 오브 t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노이즈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이 안에 있는 게 뭐예요? 수신 시그널의 코릴레이션 펑션이죠.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나눠 쓸 필요 없이 얘는 다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그러니까 유저별로 달라지는 것은 이 바깥쪽에 곱해지는 게 달라지는 것이지, 여기에 예를 들면 뭐 노이즈를 n낫이라고 하면 덴서티를 아마 표기법이 맞을 거예요. 스케일 되는 걸 잘 모르겠는데 시그마 스퀘어라고 할까요? 불안하니까 어떤 시그마 스퀘어. 여기는 이렇게 되겠어요. 주의할 거는 이제 이거 K 프라임으로 봐야죠. 그래서 얘는 썸이고, 노이즈, 그 다음에 모든 시그널들의 2D PSD죠. 맞아요? 이게. 우리가 표기법을 뭐 어떻게 썼나요? R로 했나요? S로 했나요? 뭐 그때그때마다 달랐어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냥 이렇게 씁시다. 수신 시그널의 2D PSD의 인버스. 그 다음에 디자이어드를 해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를 대입해서 민 스퀘어 에러를 다 구하는데, 아까 K번째 유저의 민 스퀘어 에러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요? 1 마이너스 한 다음에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나요? 요거 똑같은 거 이렇게 됐었나요? 맞아요? 그러면 이 토탈 민 스퀘어 에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걸 캐피탈 K에 더하는 거죠. 그래서 캐피탈 K 마이너스, 그 다음에 정확히 보면 여기 인티그랄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는 요 유도 과정은 안 할게요. 아까 벡터 버전에서는 인티그레이션이 없었는데 여기는 인티그레이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자, 이제 여기서 W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 S로 돼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 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문제를 풀려면 어때요? S의 파워를 리미트 안 하면 무한정 늘어났으니까 서브젝트 2 해서 얘의 에너지죠. 에너지들을 다 예를 들면 뭐 T로 노멀라이즈를 합시다. 1로 해도 되는 책에서 논문에서 1로 해놨을 거예요. 그 다음에 밴드 리미티드 있어 아까 있었죠.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뭐 모르겠어요. 저 어떻게 풀어야 될지. 어떻게 풀어야죠?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런 식이 있으면 이거 잘 돼요? 안 돼요? 이런 거 나오면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나오면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summation over 그냥 frequency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F는 다 떼요. 그러고 나서 안 되면 F 붙었을 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때도 안 되죠. 시그마 스퀘어 I 자, 얘를 어떻게 하면 좀 폼나게 쓸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써요? 리니어 알지브라 할 때 이제 좀 배운 트릭들을 써야 되는데 일단 이거는 스칼라죠. 스칼라.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트레이스 오브 매트리스로 바꿔요. 그대로 넣어도 되죠. 스칼라의 트레이스는 스칼라니까. 근데 트레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트레이스 오브 A, B, C는 만약 곱이 정의된다면 어떻게 돼요? B, C, A 이렇게 돌아가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얘를 이렇게 돌려요. 오른쪽으로. 그러면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 잠깐 이 썸을 안으로 또 넣을 수 있죠. 따라서 트레이스 오브 얘는 공통이고 이렇게 쓸 수 있나요? 뭔가 좀 보이지 않아요, 이제?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트릭이 이거예요, 이거. 얘로 묶었어요, 이렇게. 맞습니까? 네, 얘로 묶은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이 문제인데, 요게 뭔지 또 봅시다. 이런 아우터 프로덕트, 자기 자신과 의 썸으로 되어 있는 건 이렇게 보면 돼요.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곱해져서 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얘를 S라고 놓고. 큰 S. 우리가 이런 거 많이 봤었죠? 지난번에도. 맞아요? 프레시 벡터라이즈 된 것들을 어때요? 벡터라이즈 후에 트랜스폼 한 다음에 집어넣어서 매트리스 만들고 했잖아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의 아이겐밸류 디스트리뷰션을 아이겐밸류 디컴포지션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왜냐면 얘는 허미션 시메트리컬 파지티브 세마이 데피니트 매트리스잖아요. 언제나. 맞아요?
그래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유니터리, 다이어고널. 넌 네거티브고 람다는. 자, 그러면 자, 이거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시그마 스퀘어 i의 u 람다 u 허미션의 인버스에 u 람다 u 허미션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아마도 리니어 알지브라 시간에 이미 배웠을 거예요. 이거는 K죠.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왜 그래요? 왜? 왜냐면 얘는 어때요? 이제 바깥으로 튀어나갈 수 있죠. 그러면 이쪽에서 튀어나온 놈이랑 이놈이랑 없어지고 여기 있는 놈은 이쪽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그럼 또 없어지고.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시그마 스퀘어 i 플러스 람다의 인버스의 람다예요. 근데 이건 다이고널이잖아요. 그러니까 i번째 엔트리는 k번째 엔트리는 이렇게 되죠. 따라서 트레이스는 썸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예요, 더하기. 됐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 토탈 민 스퀘어드 에러가 k 마이너스 t가 있고 t가 왜 있지? 스케일은 좀 틀렸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걸 1로 안 잡고 t로 잡았으니까 이게 없을 수 있는데 그리고 주의를 해야 될 게 이게 몇 바이 몇이에요. 얘가 이쪽으로 뭔지 모르죠. 그렇죠? 안 정했잖아요. 2L 플러스 1, L이라고 할까요? L? 이쪽으로 L 바이. 이쪽으로는 K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유저가 더 많은 거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L이 더 작은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거는 같은 게 아니라 이게 아마 이렇게 돼야 될 거예요. 맞습니까? 맥시멈 L개 있잖아요. 넌제로가. 그 다음에 제로인 건 이게 제로니까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아마 자, 여기서 나온 모든 컴포넌트에 오브 F를 다 붙인 거죠. 람다도 람다 서브 L도 오브 F고 얘는 컨스탄트는 그대로지만 얘 오브 F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설명을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여기서 얘를 미니마이즈 하려면 요거를 맥시마이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맥시마이즈 하려면 각각의 F에서 요 람다들이 다 같든가 해야 돼요. 뭐 그런 게 메조라이제이션 할 때 나와요. 그럼 각게 놓고 하면 다시 여기다 놓고 생각하면 얘가 같아지는 게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예요. 그래서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VFT에서 각각의 옵셋에서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를 만족하게 만들어야 돼요. 뒤에 건 복잡하니까 얘기는 일단 다음에 하기로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솔루션을 구하면 솔루션이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 왜 S라는 요 큰 게 있잖아요. 이것을 S of F라고 하면 그러니까 SK of F들이 쭉 들어있는 거죠. 얘의 아우터 프로덕트가 이것도 에너지 때문에 그런데 얘는 아이덴티티 매트리스고 이렇게 돼요. 모든 F에 대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정훈씨? 근데
근데 조금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요게 앞에 있었죠, 전에는. 아우터 프로덕트가 아니라 이너 프로덕트였죠. 그래서 서로 다른 게 뭐 어떻게 되는데, 이건 아우터 프로덕트예요. 맞습니까? 네. 비슷한 듯 다르죠. 비슷한 듯. 그런데 요 조건이 바로 뭐냐면, 각각의 f에서 아까 말했듯이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가 이런 걸 만족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n이 커요, k가 커요? 이때는 가정이 k가 더 큰 거예요. k가 같고 크거나 같은 거죠. 그냥 같을 때는 오소고널라이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아이덴티티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더 작을 때는 이게 아니고, 작을 때는 다시 이걸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오소고널라이즈 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래서 뭐 중간 과정은 복잡해요. 제가 기억도 잘 안 나고 복잡한데, 어쨌든 간에 프레시 벡터라이제이션을 하고 그것을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서 우리가 이런 S of F라는 매트리스를 만들었어요. 각각의 칼럼이 첫 번째 유저, 두 번째 유저 해서 K번째 유저의 트랜스밋 웨이브 폼의 VFT예요. 근데 그것을 아우터 프로덕트를 했더니 아이덴티티 매트리스의 어떤 멀티플이에요. 그것도 이게 뭐예요? 이게 오버로딩 팩터죠. 보세요. n보다 k가 크잖아요. 같을 때 1이고 풀리 오버로딩 되는데 그것보다 유저 수가 더 많으면 2배 오버로딩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오버로딩 팩터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2면 어때요? FTN 같은 거예요. FTN. 2면 어때요? K 유저 채널에 2K를 넣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니면 이게 2란 얘기는 K 유저를 2분의 K 스페이스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이거 잠깐 뭔가 FTN과도 연결이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Faster than IKS transmission. 네. 멀티 유저 버전 같죠, 느낌이.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존에 매트리스 벡터 뭐 이런 걸 가지고 많은 연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신 시스템에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좀 컨스트레인트를 굉장히 많이 줘서 뭐 어떻게 만들었어요. 아까 기억나죠? 여기 써놨던 거 어때요? 스프레딩 웨이브 폼 자체를 어떤 시퀀스 엘리멘트 곱하기 뭐 펄스에 딜레이드 된 버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컨스트레인트를 주고 나면 뭐 답이 나오기는 해요. 근데 과연 그게 그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준 게 성능에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 그 다음에 그게 뭘 뜻하느냐. 왜냐면 그렇게 줘버리면 어때요? 아까 FDMA 나왔어요? 안 나오죠? TDMA 안 나오죠? 참고로 이 논문 마지막에 뭐냐면 이 솔루션이 FDMA, TDMA 다 포함하는 걸 보여줘요. 그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논문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렇게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뭐랑 같은 거예요. 수학적으로는. 이거를 이렇게 저렇게 유니터리로 돌리고 이러면은 웰치 바운드 이퀄리티 시퀀스라는 것은 사실 FDMA 하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예를 들면 디멘션이 5인데 유저 6을 넣어서 어떻게 균일하게 쪼개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수, 자연수로 하면 이해 못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쪼갤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그래요? 자, 디멘션이 5인데 6 유저를 집어넣으면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오소고널하게 만들어봐. 그럼 성능이 어떻게 되니? 이러면 그냥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렇게 보면 토탈 민 스퀘어드라고 어쨌든 같을 거 아니에요. 모든 옵티멀 솔루션들이. 맞아요? 똑같은데 FDMA 솔루션은 뭐냐면 셀프 인터피어런스만 있어요. 인터유저 인터피어런스, 멀티 억세스 인터피어런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오소고널라이즈 되어 있으니까. 또 TDMA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TDMA도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셀프 인터피어런스만 있는 거예요. 어드 유저 인터피어런스는 없고, 예를 들면. 근데 제 기억에는 TDMA는 맞아요. 셀프 인터피어런스는 없고 어드 유저 인터피어런스만 있는 극단인가 그랬어요. 그 다음에 CDMA는 이제 수없이 많은 솔루션인데 어떻게 돼요? 이게 결국은 어드 유저 인터피어런스와 셀프 인터피어런스를 트레이드 오프해서 토탈 민스퀘어드락을 그냥 같게 만드는 수없이 많은 솔루션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합시다.